안녕하세요. 인예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값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지의 여백의 경우에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전체 3페이지를 작성하실 적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1, 2번. 두 번째 페이지도 그렇군요.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개체들을 넣을 경우인데요. 거기에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개체들을 복사하거나 옮기기 편하려고 개체 묻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꼭 묻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지는 A4 용지로 되어 있을 텐데 여백을 주셔야 되니까 전체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됩니다.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되어 있네요. A4 용지가 서서 있는 거는 불만이 없지만 여백이 좀 다르니까 여백 값을 주도록 할게요. 맨 위쪽부터 10이라고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에 나오는 칸에 숫자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요. 위아래는 다 10입니다. 제본이라고 하는 거 0 맞춰주셨으면 그대로 설정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전체 3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번호 1, 2번이니까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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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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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2번을 첫 번째 페이지에 만들 거다라고 공간을 확보했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 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번입니다.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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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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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페이지에 3, 4번 자리 확보했으니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엔터 치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마련을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 넣지 않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출력 형태 보시고 타이핑을 쭉 하신 다음에 전체를 붙잡고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타이핑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글자들을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일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대화 창문이 뜰 거고요. 기존에 있던 스타일 말고 추가할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타이핑하죠. 문단의 모양의 경우에는 왼쪽 옆에 15,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문단 모양이라는 단추 누르셔서 그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 단추를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모양도 같은 방식으로 글자 모양 단추 눌러서 대화창 띄우고 지정되어 있는 대로 값을 주시면 됩니다.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글자의 크기나 장평, 자가는 공통적이니까 공통적인 친구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이라고 언어를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 찾아주시면 되겠죠. 영문도 따로 언어를 선택하셔서 영문의 경우에는 굴림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기존에 없던 친구니까 추가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블럭 잡고 들어온 친구들을 그렇게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똑같이 디스턴스인과 메타버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보이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제작해서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만드실 때 오타가 있게 되면 차트도 영향을 받으니까 절대로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2번이라고 하는 숫자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표를 만들 겁니다. 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몇 줄인지 몇 칸인지 세셔서 그대로 5줄에 6칸이라고 입력하고 만들겠습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데이터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이 끝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전체에 도둠의 10이라고 글꼴이 지정되어 있군요. 몽땅 다 블록을 잡아서 글꼴 찾겠습니다. 도둠. 글자 크기는 기본 10으로 되어 있네요. 정렬은 문자의 경우엔 가운데, 숫자의 경우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가운데다가 맞춰 놓을 거고요. 숫자들만 따로 쫙 잡아서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셀 배경 색깔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색깔까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요만큼은 색깔이 칠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 정도는 구분이 되니까 표에서 색깔을 바꿔주겠다라고 할 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해요. 위쪽에는 메뉴에서 표는 색깔이 노랗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색상값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컬러라고 하는 단축키 C를 써볼게요. 바로 대화창이 뜨면서 색 채우기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색깔은 있을 거다. 그 면의 색깔이 노랑이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뜨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두 가지 조건을 줬네요. 일단 합계를 구할 건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여기는 구하지 마세요 라고 X표 쳐져 있네요.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3개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답을 그 옆에다 쓸 거다 라고 범위 잡았습니다.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죠. 블록 계산. 계산 중에서도 합계를 구할 거네요. 합계. 답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캡션이라고 하는 건 그 표의 제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표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니까 표의 허락을 받도록 할게요. 표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서 캡션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표 1이라고 이름표가 자동으로 붙었는데요. 우리는 이걸 메타버스 관련 기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캡션 기능도 역시 글꼴을 도둠의 10으로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조건에서 같이 줬군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다만 이 친구가 위쪽에 올라가는 건 메뉴에서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로군요. 표에다가 다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표의 테두리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개체 선택 도구가 떠요. 쿵 찍으시게 되면 덩어리 표 전체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개체의 속성이 바로 뜨니까 이렇게 개체 속성을 띄워서 그 캡션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2줄짜리인지 1줄짜리인지 대각선인지 구분하셔서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색깔을 넣을 때도 단축키를 썼듯이 선을 만들 때도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잡으셔서 위쪽에 보시면 표에 대해서 옵션 보시고 그 선의 모양이라든지 색깔들 바꾸실 수 있을 텐데요. 단축키 선이니까 라인이겠죠. L이라고 치시게 되면 바로 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칸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선의 종류는 2줄짜리로 하겠다. 바깥쪽을 그렇게 할래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모든 바깥쪽의 선들이 2줄짜리가 돼요. 제목 부분들도 2줄짜리로군요. 이렇게 왼쪽과 위쪽 2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위를 이번엔 요만큼만 잡을게요. 라인 L. 2줄짜리입니다. 몽땅 다요. 라인 L.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주는 것도 역시 라인이겠죠? 여기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라인 L. 대각선. 선의 모양은 결과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설정. 칸이 좀 위아래가 좁아 보여서 칸을 좀 넓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언급은 없지만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면 위아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적당히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상으로 채워준 요만큼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셔서 묶은 세로막대형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세로로 묶여져 있는 막대. 데이터는 이미 입력을 했으니까 데이터 편집창은 필요가 없겠네요. 만들어진 친구가 표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선택하셔서 밑으로 내려오렴이라고 끌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크기도 좀 작아 보이는군요. 좌우로 움직입니다 라고 네모난 단추에다가 정확히 갖다 대셔서 늘려주세요.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에는 제목이 안 보이죠? 그렇다면 없는 것들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도구가 뜹니다. 없는 구성 요소도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축에 대한, 차트에 대한 제목들 보이시죠? 차트 제목이 필요하고요. 위쪽에다 얹을 겁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할 수 있겠네요. 글꼴을 맞추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에 지나게 12라고 되어 있죠. 채우는 테두리, 그림자, 속성들이 보이는데요. 이 속성에 대해서는 따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제목, 속성 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채우는 색깔은 흰색, 선은 검정색, 그림자는 여기는 안 보이는군요. 옆에 있는 효과로 가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은 아이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좀 좁아서 개체 속성 창은 그때그때 띄울 텐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열어놓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는 글꼴이 굴림에 보통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글꼴들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이외에 나머지 축 제목과 범례, 기타 등등은 출력 형태를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에 축에 대해서 제목이 생성이 됐고요. 값들도 0에서부터 저희는 1200까지인데 결과물은 1500까지네요. 범례의 경우에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요. 구성 요소를 추가할게요. 축에 대한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축에다가 제목을 넣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하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가로로 눕혀야 되겠네요. 속성을 띄울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로로 눕혀주도록 할게요. 세로축에 대해서는 최소값, 최대값을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1500이라고. 주 단위가 500단위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눈금자에 대해서는 선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 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범례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라고 깜장색으로 설정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입니다. 1번과 2번 문제가 나눠져 있고요. 점수가 40점이라고 하는데 수식 편집기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시켜주세요. 3번 밑에다가 괄호 1번 그리고 괄호 2번 저는 위아래로 따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콩 찍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대화창이 뜨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은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위첨자, 아래첨자 맞춰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방향키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 커서 두시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 끝자락에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단추를 누르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입력이 끝났는데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대화창을 띄우시면 됩니다. 천천히 입력하세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모든 도형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 맵시와 그림을 포함해서 몽땅 다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는 거고요. 면의 색깔의 경우에는 지시 색깔이 없다면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친구는 어떤 색깔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맨 뒤에 깔려져 있는 친구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 만들어질 거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도구가 뜨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크기라든지 색상, 채우기 완성시킬 수 있을 건데요. 이 친구를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바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크기 지정되어 있는 대로 125에 150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죠? 선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해 보이니까 둥근 모양으로 다듬어 줄 거고요. 채우는 색상도 임의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가시게 되면 글자 들어있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을 띄우고 기본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100에 15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크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선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원으로 모서리를 쫙 깎아주는 게 좋겠고요. 채우는 색깔은 정해져 있군요. 면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했으니 이름이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세요.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로군요. 노랗게 보이는 이 친구도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니까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드시고요. 메뉴띠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크기를 50에 50 크기 고정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겠죠. 도형에 채우는 색깔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로고 1번입니다. 가지고 오실 적에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본값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도 문서에 포함하세요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놓고 보니 도형 밑에 이렇게 깔리는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바로 그냥 불러낼게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40에 30이라고 했으니까 그 크기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개체를 앞쪽으로 오세요 라고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나와라 나비 선택하시게 되면 도형 밑에 깔려있던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림의 효과는 회색조라고 했으니 그림을 선택하셔서 회색조입니다 라고 효과까지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글맵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쓸 거고요.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군요. 크기를 넣으려고 보니까 대화창에 크기에 대한 건 없군요. 그럼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올게요. 모양새가 육각형입니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파랗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창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군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올게요. 와서 보니 이렇게 아이가 밑에 깔리는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크기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군요. 50에 30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밑에 깔려 있는 게 싫죠. 앞으로 나와라 나비 눌러서 도형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색깔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요,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 번째 페이지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작성한 다음에 그림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시고 복사해서 바꾸시기만 하면 되겠죠.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위에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이 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글자 없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 개체의 속성, 기본부터 찬찬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그 위에 얹도록 하죠. 글자를 넣는다면 그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궁서에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쓸 필요는 없고요. 글꼴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의 경우에는 선만 있고 면은 없군요. 맞춰주세요. 그 안에 글자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왼쪽에서 또 커서 깜빡거리는데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하실 때에 편집에 가시면 개체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커다란 친구까지 선택이 되는군요. 이 친구는 빼야 되겠네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얘를 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3개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왼손의 도움을 마저 받을게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오면서 더 추가할 거예요 라고 인식이 되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들은 서로 다르게 바꿔주세요. 글씨 쓰도록 하죠. 오타가 없는지, 배치는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만들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제목과 본문, 그리고 번호가 들어있는 부분, 표가 들어있는 부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사이사이가 좀 비어있는 부분은 엔터키를 2번씩 누르셔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하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할게요. 입력이 끝났습니다.
제일 위쪽에 머리말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에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습니다. 머릿말, 꾸릿말이라고 가셔서 머릿말을 만들고 있고요. 양쪽 페이지에 다 지정을 할 건데 모양은 딱히 없습니다. 라고 만들기 하시게 되면 머릿말이 만들어질 거예요. 글꼴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을 찾겠습니다. 두둠. 오른쪽 정렬 하신 다음에 닫고 나가시면 되겠죠. 제목을 만들도록 할게요. 전체를 블럭 잡을 거고요. 역시나 글꼴 굴림의 18 찾아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줬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덧말 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 위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 얹어져 있는 거 덧말이라고 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덧말을 넣을 거예요. 덧말 넣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혹시라도 바로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입력에 화살표 누르셔서 덧말을 넣을 거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만들었던 도형과 그림들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요 동네로 그 그림을 눌렀을 때 도착 지점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요 아이는 입력, 책갈피를 만들어 주겠다. 책갈피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메타버스. 눈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보고 싶다면 보기에서 조판부를 키시게 되면 책갈피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건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조판부는 끌게요. 이렇게 책갈피 걸어 놓은 걸 그림과 연결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림과 함께 하이퍼링크를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누구랑요? 내가 방금 만들었던 한글 문서에 있는 책갈피 메타버스랑요 라고 하이퍼링크를 걸게 되면 이 친구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눌러주면 책갈피 꽂은 곳으로 도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책갈피 꽂았던 위치로 이동이 바로 되죠. 문단에 첫 글자 장식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서식에 가죠. 거기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메뉴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역시나 서식에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서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면의 색깔 지정을 해서 설정하도록 하죠.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한자가 2개 항상 나오게 될 텐데요. 입력하면서 한자를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자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림을 넣은 다음에 한자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고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었죠. 악수를 하고 있는 손은 요 그림 4번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문제에 보시면 그림 4번을 가져오세요. 그런데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가지고 올 거고요.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데리고 올 겁니다.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략의 크기 맞춰줄 건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라고 누르게 되면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들이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크기가 많이 작아졌는데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에 40짜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셔도 되고 위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셔도 됩니다. 바깥쪽에 여백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여백을 2mm만큼 줄게요. 설정하고 나오시면 크기가 커진 게 보일 거고요. 그림을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글씨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피해줍니다. 원격이라고 하는 글자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 누르시게 되면 한자를 이렇게 띄워줘요. 그 중에서 이 친구구나 라고 하는 건 결과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입력하는 형식으로 선택해서 바꾸기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영시키는 에서 투영 한자를 바로 바꿀 거예요.
각각의 페이지에 설명글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부캐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가 봐요. 요 신생 단어를 설명글 달아주기 위해서 없는 걸 집어넣은 거 입력, 각주 넣어주겠다. 그랬더니 화면이 아래쪽으로 훅 하고 떨어지는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글이 달려 있어서 그 글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각주의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기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다른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각주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기역 니은을 찾으셔서 그걸로 할 테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각주의 구분선은 5cm다 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값 5cm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대로 닫고 나오겠습니다.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 특수기호를 넣을 때에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이라고 가셔서 문자표를 불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표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표들이 쭈루룩 나올 텐데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직접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불러오셔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겠죠. 대부분은 유니코드 한글 완성형 중에서 한글 문자표에서 문제를 냅니다. 한글 문자표인지 찾으시고요. 당구장 표시를 넣기. 아래쪽에도 똑같은 아이가 필요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맞추죠. 당구장 표시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색깔 흰색과 배경 파랑이로군요. 요만큼만이라고 블럭을 따로 잡으셔서 글자의 색깔은 있지만 음영의 색깔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을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고요. 음영의 색깔은 파랑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똑같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글꼴과 크기를 맞춰줄 건데요. 그 중에서 요만큼만이라고 기울어지는 거는 메뉴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으로 가시게 되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에는 없네요. 강조점은 확장해 있습니다.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친구들 따로 블럭을 잡도록 하죠. 이마만큼이라고 블럭 잡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 머리표 문단 번호가 보입니다. 가장 비슷한 친구를 고르도록 할게요. 방가로 가라고 되어 있는 친구, 이 친구가 가장 비슷하군요. 하지만 이게 안쪽으로 살짝살짝 들어간 거는 좀 다르니까 그거는 사용자가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1수준의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꺽쇠 1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수준에 대한 얘기고요. 뒤쪽에 방가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모양도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번호 모양이 가나다이기 때문에 번호 모양 가나다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죠. 1수준의 경우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번호의 위치만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너비는 20이고요. 정렬은 오른쪽이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준 꺽쇠의 2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수준인데 뒤쪽에 괄호를 표현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ABC라고 되어 있는 거 번호 모양이 ABC인 것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 수준은 30만큼 오른쪽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만 30만큼 오른쪽이라고 해서 두 발짝 뒤로 물러놓은 거 보이시죠? 설정하고 나올게요. 전체적으로 1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수준 밑에 2개, 1수준 밑에 2개를 2수준으로 밀어줬죠. 이 친구들 2개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의 모양새들은 서식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수준을 높여줄 건지 낮춰줄 건지를 오른쪽 끝자락에서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요만큼은 수준을 낮춰주겠다라고 이 수준으로 낮췄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가, AB, 나, AB 똑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 간격이 18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줄 간격은 모든 게 160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번호 매겨놓은 친구들만 짜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줄 간격을 180짜리로 바꿔주시면 남들보다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는군요. 표 안에 들어있는 글꼴, 그리고 크기, 색깔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대한 이야기는 단축키 2가지 외워주셔라 라고 했었죠. 선의 모양을 라인 L, 색깔의 경우에는 컬러 C 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모양부터 정리할게요. 라인 L, 선이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미리 한번 보시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2줄이로군요. 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선 모양 L 2줄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제목 부분도 보시게 되면 2줄짜리인 거 따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라인 L. 색깔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컬러 C.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수평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죠. 나머지 글자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만큼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두둠이고요. 장평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메뉴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기본에 가셔서 장평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지만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쪽에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쪽에 대한 번호를 매겨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위치값 맞춰주시고요. 그 번호의 모양새는 동그라미 1, 2, 3, 4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양쪽에 줄표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하지만 결과물에는 줄표가 없네요. 그렇다면 줄표 넣기는 안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하고 나오시면 일단 번호가 3번이라고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는 5번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새로운 번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5번. 전체적으로 입력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효과들은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쪽 번호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가 쓸데없이 들어간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우지 않으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보기 싫다면 콩 찍으셔서 아무데나 놓으시고 현재 쪽은 감춰주세요 라고 쪽의 번호를요 라고 하시게 되면 안 보이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시고 잘 전송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2022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